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설사 피해야 할 음식 대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설사인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과음을 했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 좀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과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제 좋아지면 그렇죠. 또 한 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설사 걸렸을 때 좀 네. 먹어야 될 음식, 피해야 될 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설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설사를 일으키는 경험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개는 급성 설사 때, 네, 우리가 보통 장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좀 몸살 기운도 있고 열도 나고 또는 뭐 구역구토도 동반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사를 보통 하루에서 3일, 2, 3일 정도 하는 그런 급성 설사일 때 그러면은 꼭 먹어야 될 건 뭘까? 좀 피해야 될 건 뭘까? 이게 좀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급성 설사를 딱 특정지어서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그 얘기부터 그러니까 대개는 급성 설사는 되게 바이러스성이 많죠. 일부 또 세균성도 좀 있고. 뭐 요즘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설사는 대개는 뭐 가벼운 경우에는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잘 낫는데 설사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생기는 문제는 탈수예요.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고령층에서는 이런 탈수로 인해서 또 다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설사라는 게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몸에 탈수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이제 문제고 사실은 그 탈수를 예방하면서 보통 한 2, 3일 정도를 잘 견뎌내면 잘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대부분은. 네. 근데 왜 회복이 되냐면 아까 급성설사 대부분의 원인이 바이러스하고 세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게 장을 완전히 침범하진 않아요. 이게 장의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장염이니까. 그러면서 이 표면이 탈락돼서 사실은 설사하면서 이게 더 나가거든요. 배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어디 감염이다 그러면 거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염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잘 낫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탈수만 이제 크게 예방하면 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염일 경우에 2, 3일 이상 좀 충분히 휴식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회복된다라고 한 게 대부분 이유가 그렇죠. 있었네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2, 3일 지나도 설사도 안 났고 열도 안 떨어지고 탈수가 심해진다.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그 2, 3일 동안 그럼 피해야 될 음식이 뭐냐. 네, 좋은 음식이 뭐냐. 이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급성 설사는 아닌 것 같은데 술 먹고 탈이 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설사를 겪을 때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그 비법이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뭔데요? 안 먹는다. 그렇죠. 일단. 안 먹는죠. 네. 그래서 네. 모든 음식을 다 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하루 정도는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 얘기가 꼭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정도 안 먹는다고 해서 네. 이렇게 생명이라든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안 먹을 때도 물은 드셔야 돼요. 탈수가 문제니까. 저는 일단은 먹는 거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아까도 강조한 게 물이에요. 물. 네,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물은 꼭 마셔야 된다. 네. 제가 엉뚱한 얘기 드릴까요?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사실 고령층의 환자분 어르신들 많이 만난다 그러잖아요. 네. 입원해 계신 분도 설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네, 물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왠지 왠지 아세요? 물을 마시면 배를 통과해서 설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그냥 다 변으로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중에 그 마신 물 중에 일부가 흡수되고 일부가 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장내에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평균 9리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9리터. 꽤 많네요. 우리가 하루에 왜 물 마신다 하면은 요즘 권장하는 게 보통 1, 2리터 이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많이 마시면 2리터 네, 마시라 이러죠. 그런데 침이 하루에 1리터 나온다 그래요. 침이 1리터. 그리고 위액이 한 4, 5리터.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담즙, 췌장 분비물, 소장 이런 데서의 관련 분비물이 또 한 4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소장 내로 들어가는 총량은 9리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소장이 있으면 소장이 공장하고 회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 각각 한 4, 5리터, 3, 4리터 이렇게 흡수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이제 모든 이제 성분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형식인데 결국 그래서 대장에는 1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대장이 변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통 800cc가 흡수되고 그 200cc가 적당한 점성의 네. 우리 변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출하는 거죠. 아, 이게 보통 이게 정상변인데 여기 이 800리터의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때 왜냐하면 장 점막의 손상으로 기능이 손상되잖아요. 이제 설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물을 마셔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설사가 있을 때 탈수를 막기 위해서 꼭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네, 많이 마시면 좋고. 근데 그냥 궁금한 게 딱 여기서 네. 보통 그럴 때 찬물보다는 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양의학적으로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너무 차가운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장 기능이 좀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 이상으로 이제 드시는 게 좋겠고 네.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이온 음료가 좋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할 거는 그냥 물도로 대부분 충분하다. 뭐 보리차도 좋고요. 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 물을 소장에서 흡수할 때 어떤 기전으로 흡수하냐면 이 거기에서 이 소금 성분, 나트륨 성분을 흡수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반돼서 글루코즈라는 포도당 성분을 흡수하는 기전이 있어요. 정확히 나트륨과 글루코즈를 흡수하면서 물이 덩달아 같이 펌프처럼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설탕물과 소금이 섞인 물을 드시면 더 흡수가 사실은 잘 돼요. 빠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약국 같은 데 보면 경구형 수분 보충제라고 해서 물에 타서 드시게 되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소아, 어린애들의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냥 보통 물도 좋지만 뭐 좀 탈수가 좀 심하다 그러면 약국에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보통 이제 집에서 흔히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제 뭐 이거 검색해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물 1리터에 그 다음에 소금 티스푼으로 2분의 1 넣고 설탕은 그냥 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섞어서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네. 제가 몰랐던 거네. 네, 그래서 보통 물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좀 더 탈수가 심하다, 특히 어린 애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네, 설사가 생겼을 때 먹어야 될 음식 1순위는 물이다. 물이다. 이거네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런 아까 말했잖아요. 하루 정도 굶어도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 보통 환자한테 드리는 거는 몸을 따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몸을 따라가라. 예, 예. 급성 설사의 경우에 대부분은 한 2, 3일 지나면 나아가는 거거든요. 설사 손상이 있다가 서서히 회복되거든요. 그럼 손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배도 아프죠. 네. 울렁거리죠. 먹기가 싫어요. 그럼 저는 환자분께 말씀드리면 드시지 말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배도 조금 가라앉고 설사도 좀 괜찮고 네. 이러면 좀 먹게 돼요. 그런데 먹다가도 한 번 딱 한두 수저 먹었더니 또 뭔가 더부룩하다. 또 설사하게 된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스탑. 그만. 양을 생각하지 말고 몸을 따라가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많은 설사의 경우에 한두 끼 정도 이렇게 장에 자극을 안 주기 위해서 식사를 안 하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당 성분이 흡수되면서 물도 성분이 된다고. 그래서 많은 이제 바이러스성 설사의 경우에는 그냥 계신 것보다는 적절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회복이 좀 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도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몸을 따라가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뭐 몸이 안 받으면 하루라도 더 굶어도 되고요. 몸이 점점 괜찮으면 이제 식사를 늘리는 건데 단 과식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과식은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 것 같긴 근데 한데. 의외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또 막 먹는 분이 있어요. 많이 또 배출을 했으니까 예.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괜찮다고 해서 한 수저 먹었더니 더부룩하다 이걸 느끼면 바로 그냥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물 위주로 먹고 좀 예. 상태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 식사를 해도 된다. 네. 네, 이 말씀입니다. 식사는 몸을 따라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에 네. 꼭 피해야 될 그렇죠.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기름진 음식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하신다면서요. 그 장염이 없어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물 흡수하고 이런 과정에는 삼투압 이런 게 작용을 해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장내에 소화 안 되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게 많아지면 삼투압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장내에 있는 물이 흡수되기보다는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지방 성분을 잘 소화 못 시키는 분은 말씀 우리 UPD처럼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염인 상태, 급성 설사에 있는 상태에서는 장염증의 그 점막에 손상이 있잖아요. 네. 평상시보다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평소에 잘 소화하셨던 분도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는 드시면은 더 설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시 말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누구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진 거. 기름진 음식.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우유입니다. 우유. 네, 우유는 우리가 왜 흡수할 수 있는 몸의 성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없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체로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피할 게 과일 채소예요. 과일 채소요? 예, 예. 그래서 과일 채소, 특히 과일 종류는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 뭐 어떤 거는 좋다, 어떤 건 나쁘다 이렇게 상반될 수는 네.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게 이제 섬유 성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섬유 성분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왜 변비 있는 분들 네. 섬유 성분에 물 많이 마셔서 네, 변을 좀 좋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소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게 더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 채소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위장 간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해야 되죠. 뭐 네, 맵고 짠 거. 맵고 짜고 이런 걸 좀 피하는 거죠. 자극적인 거. 예, 자극적인 거를 피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조상들이 현명했던 거예요. 죽입니다. 주.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 본인이 편하게 드셨던 음식을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대체로 일반적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본인이 평상시에 소화도 잘 되고 편안했다면 사실은 무리 없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벼운 경우에. 네.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고 보면 이제 죽이 굉장히 이제 무난한 거죠. 네. 탄수화물을 좀 부드럽게 조리해서. 네. 이게 급성설가는 단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힘들게 열나고 구역 구토 이럴 때가 지나고 나서 설사가 되는데 몸 컨디션은 좀 나아졌지만 뭐 먹기만 하면 설사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이제 많이 곤란함을 호소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한 2, 3일 정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물을 많이 드시고 피하실 음식을 피하고 그러다 보면 소화가 잘 되는 이제 죽 종류 이런 거를 가지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과식도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드시다 보면 되게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회복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사가 생겼을 때 피해야 될 음식, 먹어야 네. 될 음식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네. 남겨둔 이야기가 있나요? 보니까 요즘 유산균 네, 유산균 성분이 뭐 설사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런 것도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유산균 예. 엄청 제품도 많이 나오고 예, 제품도 많이 광고도 나오고.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유산균 제제가 설사 때 왜냐하면 왜 도움이 되냐면
그러니까 소화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균 제제를 또 간혹 많이 처방하기도 해요. 특히 만성설사 때.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급성설사 장염일 때는 사실은 2, 3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는 2, 3일 지나서까지도 설사가 심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도 안 떨어진다. 병원 가셔야 되고요. 2, 3일 시기에는 특별히 어떤 걸 더 먹어서 낫다기보다는 이제 아까처럼 몸을 따라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피해야 될 좀 피하고. 근데 문제는 2, 3일도 지나고 몸 컨디션은 나아졌어요. 네. 그런데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계속 떨어지고, 뭐 조금 이렇게 소화가 옛날에도 안 됐던 거 먹었더니 영 그럼 소화도 안 되고 설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급성기보다는 좀 아급성기, 또는 이제 급성 장염 지나고 나서도 지속되는 어떤 소화 장애, 설사 때는 생각하시면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우리 임닥터가 뭐 먹어서 좋다 이런 거 소개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다. 괜찮다. 네.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설사가 생겼을 때 피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1순위는 물. 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자신의 몸에 따라서 네. 먹는 게 좋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은 저희가 앞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